안녕하세요. 필라림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현장 레슨 영상에 이제 더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고자 마련한 시간이고요. 영상의 주제는 아마도 회원님들의 몸을 보면서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들 아니면 단순한 어떤 호기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을 조금 담아볼까 해요. 그리고 논문이나 전문 서적을 바탕으로 회원의 몸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좀 편안하게 그리고 되게 쉽게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한 주제는 사실 굉장히 흔한 궁금점인데 무릎 뒤가 타이트한 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무릎 뒤가 타이트한 사람들, 앉아서 다리 못 펴시는 분들, 다리 펴려고 하면은 뭐 허리가 꼬부라진다든지 등이 꼬부러지거나 어깨를 확 앞쪽으로 몰리면서 거북목이 심해진다던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딱 일어나서 섰을 때는 무릎을 쫙 뻗어가지고 백리를 만든다거나 이러한 이유를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왜 그런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영상에서 얘기할 그 무릎 뒤쪽의 타이트함은 만성적인 거 어떤 부상으로 또는 수술로 인한 것들은 오늘 영상에서는 제외를 좀 시킬게요. 그건 다음이나 나중에 조금 다뤄보는 걸로 하고 자 그럼 가장 먼저 무릎을 도대체 누가 왜 못 펴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냥 단순히 나는 뻣뻣하게 태어나서 나는 아기 때부터 이게 안 됐어서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무릎을 내가 꽉 잡고 안아주는 그 주체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뇌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쉽게 그냥 휘리릭 지나갈게요. 뇌 이야기는. 네, 뇌는 우리가 움직일 때 어떤 속도, 정교함, 또 움직이는 모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총괄하는 부분인데 내가 힘을 얼만큼 줄 건지, 얼만큼 풀어낼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뇌에서 명령을 받아서 수행을 하죠. 근데 이 뇌가 앉았을 때 무릎을 쫙 못 펴게 하는 거고 서 있을 때는 무릎을 꾹 힘주고 꽉 펴고 있게 하는 그런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뇌는 왜 그러고 있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서 있을 때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딱 서 있는데 발이 땅을 지탱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걸어 다닐 때도 발바닥이 땅을 꾹꾹 잘 눌러주는 그런 힘들이 있을 거고 발이 잘 기능해주면 그 위에서 무릎도 접었다 폈다 할 거고 또 그 위에서 고관절도 움직일 거고 이러한 이제 하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리듬감 있게 서로 조율하면서 너는 얼만큼 구부릴 거야? 나는 이만큼 구부릴 거니까 너도 그만큼 맞춰서 같이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움직이고 같이 걷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느 한 관절에 불안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위아래가 다 같이 범위를 상실해서 흔들흔들하기 시작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물론 이 예가 전부는 아니지만 발이 땅에 닿아 있을 때 땅에 꼭 발을 눌러서 지탱하는 이 발의 힘이 있잖아요. 발의 안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발이 땅을 내딛는 힘이 약해지면 굉장히 무릎이랑 고관절, 허리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불안을 느끼는 관절은 어떠한 표현을 만들어내냐면 힘을 꽉 주기 시작해요. 아니면 불안하니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힘을 꽉 준 상태에서 못 움직이게 해요. 대표적으로 무릎에 힘을 주는 거. 백리처럼 무릎을 꽉 밀어서 뒤로 튀어나오게까지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백리는 사람들 보면 옆으로 태어났을 때 종아리 뒤쪽이 이렇게 곡선으로 살짝 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쫙 뻗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서 있는 건 아니고 발이 불안정하니까 또는 내 허리가 불안정하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들의 예를 또 들어보면 허리 아프면 되게 조심조심 걷게 되잖아요. 왜냐면 허리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허리 꽉 힘주고 살금살금 걷는단 말이에요. 살금살금 걸어 버릇하면 발의 보폭이 줄어들고 발이 땅을 딛는 자신감도 떨어지고 가장 크게는 힘이 사라져요. 발이 땅을 탁 눌러서 도약해서 쭉 밀어가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무릎은 발이 힘을 잃어버렸고
허리는 불안하다고 지금 힘을 꽉 쥐고 있고, 그럼 무릎도 어떨까요? 무릎이 건강한 채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럼 무릎도 힘을 꽉 줘요. 내 주인이 위아래로 지금 되게 건강하지 못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으니까 무릎도 살겠다고 힘을 꽉 주거든요. 그러면 뇌에서 다 명령을 이제 하는 거죠. 너도 힘주고, 너도 힘주고, 너도 힘줘. 우리는 다 불안하니까 힘주고 있어야 돼. 우리 살아남아야 돼. 이런 식으로 힘을 꽉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직립으로 서 있을 때 무릎을 나도 모르게 쫙 뻗고 있다 하면 무릎에서 원인을 찾기 전에 위아래 관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어떤 문제가 현재 있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앉아있는 자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앉아있는 자세에서 오금이 너무 타이트해서 다리를 못 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음 뒤가 힘을 꽉 쥐고 있는 건데, 이 힘을 꽉 쥐고 있다는 건 불안하다는 표현인 거잖아요. 편안하다는 표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얘는 도대체 뭐에 불안을 느껴서 힘을 안 놔주고 있는 건지, 근데 뇌가 지금 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 이걸 풀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무릎에 불안정이 있고, 그러면 위아래를 또 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아래를 볼 때는 조금 범위를 축소시킬게요. 그냥 설명하기 쉬우려고 제가. 엉덩이부터 해서 허벅지, 이거 오금, 그 다음에 종아리, 이거 발바닥, 족저근막까지 갈게요. 딱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자, 여기가 근육이 길이가 한 10cm 정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수축했을 때는 예를 들어 8cm만큼 수축하고요. 늘어났을 때는 한 12cm만큼 늘어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8cm에서 12cm까지의 가동 범위를 갖고 있는 하나의 선으로 한번 봐볼게요. 뭐 둔근, 햄스트링, 오금근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 거고요. 그냥 근막적으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의 근 길이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오금이 쭉 펴져 있는 상태로 얘기를 하면 엉덩이부터 이 허벅지까지 한 3cm, 그리고 이 허벅지부터 오금을 지나서 종아리까지 또 3cm, 종아리부터 족저근막까지 이렇게 3cm,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3cm씩 떨어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근육의 길이가 10cm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근접하게 9cm로 얘기를 했고, 어쨌든 이렇게 333 이렇게 균형 있게 딱 자리가 잡혀 있는 상태인데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뭐 허리 통증, 사무직으로 계속 앉아 있는다거나 아니면 발바닥, 족저근막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이 오금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금이 원래 갖고 있던 범위가 3cm, 뭐 늘어날 때는 4cm 이렇게 늘어났어야 되는데 지금 막 1cm도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안 늘어난다고 해서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근육의 길이가 바뀌어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범위가 작아졌으면 위아래에서 남아있던 범위를 가져가겠죠? 그러면 엉덩이랑 햄스트링 쪽에서는 좀 더 많은 범위가 늘어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게 족저근막이랑 종아리 라인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그 사람한테 맞춰서 컨디션에 맞춰서 한번 상태를 봐야 하는 거고, 그럼 위에서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오금에서는 안 늘어나요. 또는 족저근막에서도 안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다 잡아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뇌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되게 불안하냐면 무릎 못 피니까 일단 불안하고 표현됐고요.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여기 과하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흔들흔들하면서 불안해야겠죠, 앉아있을 때. 근데 여기가 너무 불안해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이, 이 주인이 오금까지 피려고 해요. 그럼 이걸 허용할까요? 절대 허용하지 않죠. 왜냐면 이걸 펴는 순간 관절은 이미 정상 길이를 벗어나서 근육의 길이가 너무나 불안정해지고 다른 문제들을 발생할 걸 알기 때문에 뇌에서 절대 허용 안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또는 다른 데 문제 있으니까 여기 자꾸 펴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를 조금 찾아줘 라는 신호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얘한테 집중해서 무릎 뒤를 막 내가 눌러서 피고 하려고 이제 집중할 게 아니라 어디에서 과한 유연성이 나오고 있지? 내 회원에 또는 내 몸에 오금을 못 펴게 하고 이 근길이를 잡아먹은 데가 어디지? 이를 찾아야 돼요. 이번의 경우는 둔근과 햄스트링 라인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둔근과 햄스트링 라인에서 과유연성이 생겨서 무릎이 굉장히 불안해진 거라면 엉덩이랑 허벅지 라인을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 풀었다가 해서 이 근육이 고무줄처럼 쫙 늘어났다가 탕 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과정을 좀 많이 겪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여기가 과하게 늘어나 있다는 건 이게 말랑말랑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굉장히 뻣뻣하다는 거예요. 뻣뻣한 상태로 굳어서 늘어나 있는 게 유지가 된 거였고, 이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려서 과하게 더 밀어버리면 파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미세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탄성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럼 둥근이랑 햄스트링을 수축시켜야겠다 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둥근이랑 햄스트링이 수축하는 기능을 다시 입력시키고 쭉 늘어나는 기능을 또 다시 입력시키고,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일단 여기에 있는 감각을 좀 되살리고, 힘 들어가는 거, 힘 빠지는 거, 그거에 대한 감각을 좀 되살려서 일어나, 너 이래야 돼, 그래야 오금이 늘어날 수 있어 를 계속해서 얘를 깨우면서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강한 힘을 계속해서 갖게 해주고, 수축을 많이 하는 만큼 또 많이 늘어나게도 유도를 해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줄 거예요. 여기가 경직되어 있던 거, 늘어났다는 거에 집중할 게 아니고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하면 뇌에서 더 감각을 느끼잖아요. 굳어있던 부분이, 그동안 불안정했던 부분이 조금 건강해지는 것 같아.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아. 나 이제 여기 수축도 잘할 수 있고 늘어나는 것도 이제 조금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느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됐던 부분에 조금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 이 문제의 원인이 조금씩 해결이 되니까 영향받았던 다른 애들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오금이죠.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둥근 햄스트링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목, 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레슨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회원이랑 이렇게 가깝게 붙어있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저는 거의 한두 걸음 떨어져서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게 제가 왜 그러는 거냐면,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움직일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 오금이 타이트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그냥 척추가 움직이는 걸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등이 과하게 늘어나고, 그리고 머리가 앞쪽으로 과하게 쏠리고, 그래서 하부 경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게 원인으로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둔근이랑 햄스트링 라인이 너무 과하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또는 족저근막이랑 요 비복근 라인, 그쪽에서도 과한 유연성이 보이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멀리서 티칭하는 건 이 사람의 체형을 파악하고 어떤 운동을 줘야 할지를 생각하려고 이렇게 물러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좀 더 좋은 레슨을 주려면 내가 이 사람의 몸을 좀 많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뒤로 물러나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네, 저렇게 움직이네, 그럼 이렇게 문제가 또 있겠네, 그러면 오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당연히 문제가 있겠다 라고, 그런 걸 좀 판단하는 시간, 그리고 계속 회원의 몸을 좀 지켜보다 보면요, 눈이 조금씩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해요. 체형을 파악하는 눈이 굉장히 좀 빨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레슨 방법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핵심은 오금이 타이트한 사람, 다른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봐야 한다. 어디에서 가동 범위를 세게 잡아먹고 있는지, 엉덩이일 수도 있고요, 등일 수도 있고요, 목 뒤일 수도 있어요, 또는 발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왜냐하면요, 무릎에 문제 있는 사람은요, 무릎에만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보통 다른 데도 불안정하고요. 저는 통증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동작을 시켜보면 여기저기서 다 튀어나와요. 발목도 안 좋네, 발가락 움직임 안 나오네, 허리 유연성 굉장히 안 좋네, 또는 머리, 목의 긴장도, 어깨, 여기도 좋지는 않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몸을 하나씩 보고 이 오금을 잡고 있는 게 누구인가, 뇌는 어디에서 계속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가, 무릎 플러스에서 그런 걸 찾아내는 게 레슨의 방향을 정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번외로 그냥 만약에 이런 뇌의 명령, 뇌의 보호기제,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오금을 그냥 물리적으로 쫙 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다리 저림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무릎 흔들림. 무릎이 흔들려서 계단을 못 내려가겠대요.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제가 한 7년 전쯤,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의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햄스트링 굉장히 타이트하고 내전근도 너무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온몸이 그냥 타이트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레슨을 할 때였는데 그때는 제가 뭐를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시기였고 뭐가 궁금한 건지도 모르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가 햄스트링이 왜 이렇게 타이트한 건지 내전근은 또 왜 이렇게 타이트하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했죠. 잡아당겨주고 폼롤러로 문대주고 눌러주고 막 그러면서 풀었어요. 결과는 결론적으로 늘어났어요. 조금씩 늘어나서 가동 범위도 좋아졌고 자세도 잘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계단을 못 내려가겠대요. 무릎이 너무 흔들린대요. 그리고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동작이 들어가면 무릎 안쪽이 찢어져 있는 것처럼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작은 예쁘게 나오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목이랑 어깨 쪽으로 긴장이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고 이제 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막 하기도 했고, 그때 사실 이거는 웃으면서 할 얘기도 아니고 너무 위험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내가 이 사람을 직접적인 스트레칭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과하게 늘어나 있는 부분을 조금씩 조여주면서 탄성을 회복시켜주고, 대표적으로 그분의 경우는 고관절 그리고 둔근, 햄스트링 이런 라인이었고,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복부도 굉장히 타이트했고 그런 걸로 좀 접근을 했다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거를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걸 만약에 가볍게 여겼다면 대학원까지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사과드렸어요. 제가 레슨 내용이 조금 어긋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당연히 사과드렸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다행히도 저를 좀 믿어주셔서 그때 다시 근육의 길이를 좀 회복하는 방향으로 레슨이 진행이 됐었어요. 물론 그때도 그거는 제 상황에서는 얻어 걸린 거였어요. 알고 한 거 아니고 스트레칭이 단지 조금 위험하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과한 스트레칭은 누군가에게 독이 될 수 있구나를 너무 위기감 있게 느꼈어요.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분에게는 스트레칭을 적용하기보다 강화하자, 그냥 다른 거 아니었고 그냥 강화하자, 그 당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씩 천천히 제자리를 다시 잡더라고요. 이건 저의 경험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하실 필요 없고 듣는 걸로도 그냥 충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함께 운동하시는 분이 또는 내 몸이 오금이 너무 타이트하다 하신다면 다른 부분을 한번 잘 눈여겨보기. 또 두 번째, 무릎이 지금 불안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릎이 불안하다는 표현은 무릎의 기능이 온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잘 접는 것도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잘 펴는 것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서 있을 때 무릎 꾹 밑으로 접어 내려가는 거 그렇게 잘하지 못할 거예요. 잘한다면 어딘가에서 보상작용을 조금 하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앉아있을 때 무릎 펴는 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면 무릎을 접고 펴는 기능, 또 이렇게 회전하는 기능, 이런 걸 회복시켜 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거냐면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타이트한 거 느끼고 도대체가 안 늘어나네 막 이런 걸 느끼는 그 자세에서 할 게 아니고요. 통증 없는 자세에서 누워서 무릎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너무 좋은 운동이고요. 또는 엎드려서 무릎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너무 좋은 운동이고, 또 옆으로 누워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자전거 타듯이 다리 움직이는 것도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이런 동작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뭘 언급하진 않겠지만 필라테스 동작 안에 다 있어요. 또는 필라테스 동작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정말 경증 그 이상의 회원님이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누워서 시키고, 옆으로 또 누워서 시키고, 엎드려서 시키고, 서 있는 상태라면 진짜 한 10도만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걸로도 충분해요. 이 정도. 이런 정도로 운동이 들어가는 게 일단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오금이 타이트하다면 주변 관절을 봐라. 어디가 과하게 늘어나고 있는지, 또 어디가 오금이랑 비슷하게 과하게 타이트한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전신 운동에 껴 넣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이 불안하다는 신호니까 무릎의 기능을 회복하는 운동들을 넣어줘라. 접고 펴는 거 작은 범위에서. 그리고 접고 펴는 중에 햄스트링으로 힘 또는 대퇴로 힘, 종아리로 힘, 요런 거 엉덩이로 힘 조금 느끼게 하면서 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근육의 힘을 좀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하는 것도 좋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일단 움직이기, 어디에 힘이 들어가고 안 들어와요 이런 거는 나중 얘기고요. 일단 움직여라.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답게 그냥 움직이게 해주시면 돼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회원 중에 한 분이 좌골신경통이 심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햄스트링 스트레칭이었어요.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 한쪽을 앞쪽으로 내밀고 상체를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주는, 그러면 오금 뒤가 싹 늘어나면서 햄스트링도 좀 늘어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를 몇 년 동안 하던 스트레칭이었는데 좌골신경통이 좀 심해지니까 이걸 조금씩 더 세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다른 질환으로 번졌어요. 햄스트링 건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 영상에도 있지만 그런 게 같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햄스트링 스트레칭 완전히 스탑하고 그 뒤에 이제 햄스트링 조여주는 동작들, 둔 근에 힘들어가는 동작들, 대표적으로 브릿지 동작 같은 거, 누워서 엉덩이 들어 올리는 동작 있죠? 그런 거 많이 하고, 그리고 한 발씩 또 올려서 버텼다 내리고 올렸다가 버텨 내리고, 그러면 한쪽 다리로 힘이 더 세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허벅지 뒤쪽 라인에 힘 들어오는 거 좀 느끼고, 그리고 수완 동작 같은 거 하면서 어깨도 펴주고 목도 조금 펴주고 가슴을 쭉 늘려주는, 배 있는 긴장도도 풀어주고 이런 동작들 진행하고, 굉장히 기본적인 필라테스 동작들. 만약에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다 그럼 기구를 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물론 스프링이 갖고 있는 재활의 의미는 너무나 크지만 두려움이 있다면 일단 그것부터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니까 매트 동작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고, 어쨌든 그렇게 진행하니까 햄스트링 감염 떨어지고 좌골신경통도 완화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하던 햄스트링 스트레칭 없애고,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다른 경우로는 다리가 너무너무 저려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이분한테 제가 드렸던 가장 우선적인 운동은 브릿지 자세에서 폼롤러 발바닥에다가 내려놓고, 발바닥 폼롤러에다가 내려놓고 그냥 땅도 상관없어요. 근데 폼롤러를 놓고 발을 올려놓고 이거 좀 굴리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오금근이랑 햄스트링이랑 둔근에 힘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엉덩이 높이는 굉장히 낮게 해서 허리가 과하게 긴장하지 않게. 그랬더니 그 저림이 그냥 이틀 만에 사라졌어요.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무릎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정함, 통증, 그리고 타이트함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무릎의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고 어떤 신경통을 유발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과유연성을 또 유발해서 다른 문제로 파생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대부분 이 오금의 경직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를 그냥 이제 쉽게 풀었지만,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게 좌골신경통으로 알고 있었던 것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의 저림 때문에 생겼던 거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족저근막염 마찬가지고요. 제가 세 개만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운동에 무조건 들어가줘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단순한 모든 운동에서 무릎을 접고 펴는 기능을 회복하는 운동이 너무나 중요하다. 전신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제 단점은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디로 흘러가는지 갈피를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막 뭐 디스크 나왔고 좌골신경통 나왔고 족저근막염 나왔고 다 나와버렸지만 어쨌든 연결돼 있다는 거, 몸이 다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하나, 오늘은 무릎을 예로 들었지만 오금이 타이트하다 그러면 다른 문제들이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안전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정리했던 거, 그러한 방법으로 케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조금 편안하게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편안한데 지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대체가 풀리지가 않는 궁금증이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괜찮고 쪽지 주셔도 괜찮고 뭐 댓글로 남기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전문 서적을 통해서 또 논문을 통해서 그런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찾아뵐게요. 안녕!